대표님이시라든지 또 아니면 리오코 코리아 사장님이시라든지 뭐 이런 대표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몇 가지 저희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겁니다. 물방울 효과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레고랜드가 여기에 이제 만약에 장착되고 성업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은 새롭게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든지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관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저기 그 미소지부터 저 끝에 1교, 2교까지가 우리 관내입니다. 우리 이 관내가 춘천에서 가장 산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데입니다. 여기에서 그간 대대손손 그 사업을 영위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방안 같은 것이 여기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개 파스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번 8개 파스터 중에 하나 우리 이 봉이산을 연계한 이 소양강과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업 구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이 레고랜드가 발전이 되게 된다든지 하게 되게 되면요, 말 그대로 관광지화 되니까 그쪽으로 주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다 몰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 주위에서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분들은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생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재생사업까지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도 어떠한 볼거리라든지 어떤 그 관광 테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컨텐츠가 있어야지만은 분명히 그쪽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또 여기만 가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레고랜드를 갖다가 이 좋은 환경을 갖다가 춘천 시민, 특히 우리 근하 동해에 계신 주민들이 이것을 양보했을 때는 글로 모든 상권을 다 뺏기고 붕괴시키자고 이걸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이 봉이산과 이 소양강을 연계한 어떠한 8개 파스터 중에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지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상권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에 클러스터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클러스터를 갖다가 그쪽 그 레고랜드 안에다만 클러스터를 만들어 버리게 되게 되면 여기에는 주민 근하동은 공동화가 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같이 여기에서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대손손 상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 지금 상업을 한다든지 기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클러스터를 같이 형성을 해갖고 이걸 같이 끌고 나갈 생각을 해주셔야지만 되지, 그냥 이대로 그냥 뭐 그쪽 레고랜드 안에서만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모여서 뭐 기업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게 되게 되면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빚져온 개설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좀 없기 때문에 또 좀 그 중도 개발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해서 너무 긴데, 이런 거보다도 우리 주민들은 진짜 이게 좀 생업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여기에 이제 이 상권이 다 뺏기게 되게 된다든지 하게 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좀 있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선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춘천을 대표하는 사업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어차피 레고랜드가 시작이 됐으니까 춘천도 레고 춘천으로 해서 하든지 해서 사업화를 만들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을 때 산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랜드가 여기 생기고 파크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레고 산업을 만들 수 있는 CI를 만들어주기만 될 것 같아요. 춘천도.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레고랜드 파크에 가는 재원을 갖다가 한 매표의 한 1% 정도를 갖다가 춘천시에 기부업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을 고용하고 이런 것들도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만은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년간을 한다는 이런 계속 연계성 있는 서로 반복되는 이루어서 상당히 그동안의 근화동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의 질문을 받았지만 우리가 답을 똑바로 내줄 적이 없어요. 한다는 바람에. 그래서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고랜드로 들어오면서 춘천이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호불호가 갈려 있지만 어차피 이 경제적 파급 효과나 이런 것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반면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면 2019년 12월 때부터 아마 이게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저희들이 주민자치 설명을 누구든 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여지껏 와서 처음 한다는 게 굉장히 지금 공정률 20몇 프로 때 지금 한다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을 상당히 격하게 만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 주께서 앞으로 근화동 주민자치에는 지금 현재 공사 기간 동안 벌어지는 민원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공사 이후에 운영할 때도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근화동 주민자치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새로운 패턴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공사 중에도 무한히 힘든 소음이나 여러 공해나 이런 문제에서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화동 주민자치에는 이 공사 기간의 책임자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초치해서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갖도록 할 겁니다. 그때는 책임자분들이 오셔서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 주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또 끝난 이후에도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듯이 여기가 개발돼서 운영이 되면은 교통량이 지금 몇 배,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면 수만 대가 차량이 소통되다 보면 이 주민들의 불편이 극이 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방법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이 생기면은 관계된 책임자분들이 오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같이 상생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에서는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동해 레고랜드 지원과장 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은 좀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회의들에서는 먼저 근원적으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레고랜드 처음에 레고랜드의 클러스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이제 지금 레고코리아 사장님 대표님도 오셨지만 아마 이제 클러스터 안에 이제 미니랜드를 그 안에서 이제 춘천에 대한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근화동에 대한 상권 문제 저희도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지금 레고랜드 전체적인 분위기로 전체에 대한 공동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는 중도 안에는 테마파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밖에 지금 SBX에서 공사하는 주변 시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유적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사박물관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상가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한 85,000평으로 따로 구역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함과 동시에는 지역에 대한 상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 근화동에 대한 그런 대책 부분은 만약에 레고랜드가 테마파크가 개장이 되면은 아마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교통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가 그 부분은 지금 춘천시에서는 나름대로
저희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교통대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라든지 그리고 같이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지금 5월달에 저희가 레버런드 코리아 사장도 그렇게 좀 연장을 하고 있으면은 춘천은 하나의 레고 도시로 가는 그 어떤 라이센스라는 CI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업을 하고 계속 있고 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 말씀하셨처럼 저희도 이제 작년 10월달에 그 STX 공사가 10월달에 착공이 되면서 이런 자리를 좀 미리 갖지 못했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겨울 끝나고 2월달에 좀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그 코로나 관계 때문에 좀 미뤄졌다는 말씀을 올리고 늦게나마 이렇게 좀 자리가 됐다는 말씀을 좀 송구스럽게 하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뭐 준소시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좀 진행 사항이라든지 또 그런 사항 소상히 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쪽에서 개최가 될 때는 필요하게 되면은 저라든지 아니면 공사관계들 우리 중도개발공사라든지 협업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은 일단 꼭 주민자치회의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그 전화라든지 뭐 문서라도 주시면 제가 소상히 뭐 그 최대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상 그 개괄적인 좀 답변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중도에서 제가 통장을 맡은 22통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와가지고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를 하면 그 사수차 있는데 또 춘천대교 들어가는 데 보면은 2차로 가다가 지금 1차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신호수가 있고 규정속도를 지키는데 출퇴근 시간에 보면 규정속도가 그 차 달려오는 속도가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돼도 지금은 우리가 참자 이런 상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출퇴근 시간에 차가 어떻게 달려나오는지. 그 다음에 또 화물차. 왜 이렇게 주민들을 막 밀어붙입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잘 해야 레고랜드가 잘 됩니다. 지금부터. 처음에 잘못되면 그렇지 않아 불평불만하고 저 레고랜드도 보면 돈방 한 선발만 놀고 있다가지 우리 주민들은 헛거야.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처음부터 잘 해주셔야 우리 다혈질인 우리 국민들이 온순하고 착해서 레고랜드 사업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당장 이렇게 주민자치 우리 위원장도 말씀드렸지만 상중도 주민들이 지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신 데 없고 지금 그러면은 아침 저녁 그 출퇴근하고 또 화물차 이게 현재 있는데 앞으로 교통대책 한다는데 이 주차 대수가 얼마나 지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반공사를 하면서 그 주차 대신 지금 4,000대를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4,000대 이제 아침에 그 10시에 아까 그 티켓이 있는데 차 들어올 때 근화동으로 해서 이 주차 대책하고 춘천대게 그거 돼가지고 그 잠실 그 63 빌딩 기대서 항상 하는 게 우리가 교통대책입니다. 춘천 사람들 본수는데 처음부터 잘 해가지고 춘천이 레고랜드로 해서 잘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나가야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 레고랜드에서 이제 통장부터 행복했을 때 나오는데 좀 다음 통장이 잘할 수 있게끔 신호대책, 화물차, 이 주차 여기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지금 다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올 때 티켓 때문에 나올 때 신호수가 할 때 공사에는 레고랜드를 유지하는 것도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이 사람들 착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갔을 때 좀 해주십시오. 다른 건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작년 현대건설의 테마파크는 작년 9월달부터 그 다음에 이제 STX 기반공사는 10월달부터 착공이 되면서 아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역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지난 이제 뭐 3월달, 4월달 조선은 바람이 많이 불면서 워낙에 이제 그때가 바람이 셀 테니까 아마
공사 이동 차량에 대해서 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우리 이제 그 공사하는 측하고 협의를 한 게 일단은 출퇴근 시간에는 어차피 지금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거기다 공사 차량에 대한 시간 조절 좀 강구를 했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름 저희가 좀 살수차라든지 이걸 하면서 좀 이제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전에는 이제 공사 차량이 뭐 그 공사 이제 하시는 분들이 돈을 받는 게 이제 하루에 몇 번을 갔다 왔느냐라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돈을 받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하루에 8번으로 제한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아마 공사하면서 물어본 분들이 아마 지역 주민분들한테는 조금 아마 그런 뭐 만족하지는 못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최대한 정도로 최대한으로 일단은 좀 조심하고 일단은 지역 주민분들한테 이야기를 구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사 차량뿐만 아니라 레고랜드 테마파크 들어서게 되면 교통대책에 저희도 사실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춘천시도 가장 큰 그게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 부지가 지금 4,000대를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한 번에 그런 인원들이 진짜 춘천을 몰려왔을 때는 저희도 지금 톨게이트부터 지금 막힐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춘천시하고 좀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와중에 이제 시내 교통 대책도 이제 별도로 만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향후 이제 제2강준국도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서면대교까지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면서 조금 최소 그 이쪽에 군화동에서는 시내 중심권에 대해 가지고 조금 교통 흐름이 원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지금 저희와 춘천시가 지금 최대한 지금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중에 있고 좀 그런 여러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 부분 조금 한번 지금 당장이야 뭐 다시 서면대교로 뭐 같이 설계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뭐 중앙부처에 대한 어떤 뭐 구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좀 첫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김순자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오늘 와주셔서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하셨는데요. 저는 먼저 이게 24.1%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서야 주민 설명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섭섭함을 느꼈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민들이 다 그런 생각,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오수 상수로 그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뭐 세준장을 완벽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그 주민들은 비산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장단지도 못 열어놓을 정도로 굉장히 바람이 불면 힘들어 했습니다. 저도 통장을 하고 있지만 그 주민들이 이 여론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뭐 통장 못 해먹겠다는 그런 말씀이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이 우리 자치회장님이나 저기 22통 통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 문제, 신호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예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뭐 한 200대 왔다 갔다 하면은 정말 많이 막혀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그 레고랜드를 이 공사를 하는데 이 시점에서 교통 영향 평가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받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고가도로나 이런 거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교통 흐름이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그 관광지를 개발을 해서 하더라도 차량이 못 들어가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춘천대교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지하차도는 어떻게 언제쯤 그 완전히 개통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는 그 문제를 다들 이렇게 여기에 잘 보호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그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큰 대도로변에도 계속 그 레고랜드 때문에 공사를 몇 년째 우수, 폐수, 그 상수도 이런 공사도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서 공사를 계속 지원해 오고 또 해왔고 이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 그 근화동에는 여러분들이 시나 강원도나 크게 좀 생각해서 나중에 끝나서라도 정말 참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뭔가 표적된 그런 일들을 좀 연구하셔서 저희들한테 발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저희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섭섭하지 않게, 그리고 서로 우리 자치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서로 상의해서 마무리를 잘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아 역시 우리 그 근화동에 레고랜드가 들어와 오길 정말 잘했구나, 우리 춘천시나 강원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도 그렇고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가장 큰 레고랜드 개장 이후에 가장 큰 현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춘천시하고 지금 같이, 그러니까 춘천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다 이제 교통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의 대안은 뭐 우회도로에 대한 교과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 서면대교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춘천시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지금 춘천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게 되면은 뭐 이런 어떤 자료를 통해서라도 좀 보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사 차량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좀 계속 좀 공사는 그쪽하고 한번 계속 이제 좀 최대한도로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렇다고 이제 100% 전부 다 공사 차량이 지금 토공이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비상지가 좀 안 날 수는 없는데, 조금 바람이 부는 날이라는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조금 어떤 시간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맞춰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대책 중에 하나겠죠. 저희도 지금 그 레건드 코리아 대표님도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양하게 춘천에 대한 교통을 이제 시내 중심권에서 올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춘천 안에 그 테마파크를 가지고 있는 뭐 레고 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레고 열차라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교통수단도 그 외 차량이 아닌 뭐 기차로 내렸을 때 전철로 왔을 때에 대한 이동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구체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화동 주민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7년 동안 이런 자리가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매우 귀중한 자리라서 아침에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우리 김현필 사장님께 좀 책임 있는 답변들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아까 발표 내용을 보면 전체 공정률이 24.7%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발표자께서 그 중에서 라이더 시설, 그러니까 타는 시설을 합쳐가지고 24.7%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라이더 시설은 외곽에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실제 테마파크의 공정률이 몇 %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 테마파크의 면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는 시설, 라이더 시설이지 않습니까? 아까 보면은 닌자고를 했지, 캐슬이 했지, 이런 시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한 4개에서 5개 구역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구역당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면적이 저희가 육민공원 정도가 되는 것들인지 아닌 것들인지도 판단이 안 돼서 평균 면적이 놀이시설 구역당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아까 이 테마파크를 통해가지고 춘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은 좀 더 나은, 좀 더 잘 사는 춘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 효과였습니다. 고용 효과를 보자고 한다면 아까 1,8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의 고용 효과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주에 춘천 그 최문순 도지사님이 인터뷰한 거를 속에서 내용들을 보면 실제 정규직은 150명에서 200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시간제한 파트타임을 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률이 한 65%에서 70% 됐는데, 레고랜드에는 그러면 춘천 시민이나 대학생들을 고용하는 정규직이 1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파트타임이라고 한다면 이게 경제적 고용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관광객 수가 왔다 갔다 해요. 이 테마파크를 온다는 사람은 250만 명이라고 하고, 작년에 발표한 걸 보면
선산 유적지까지 합치면 무려 500만 명이 온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근화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교통량에 대한 말씀이 많으셨는데 250만 명에 5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실제 춘천 박물관의 연간 이용객 수가 20만 명밖에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궁금한 게 산출이 어려울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나고야하고 말레이시아 이쪽 평균 하루 이용객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전체를 그림 그리는데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라이더 시설이라고 하는 게 1년 내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눈 오고 비 오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365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연간 실제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일수는 얼마 되는 것들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정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전체가 이제 24% 정도 좀 오버되는 부분은 라이드나 쇼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현장에서 이제 건물과 인프라 쪽에서 실제 공사하는 부분에서 실제 공정률은 21%가 조금 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제 어차피 라이드나 쇼까지 포함했을 때가 2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해 주신 게 이제 라이드 시설에 대해서 어떤 면적 비중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라이드라는 건 사실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 안에도 라이드 시설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외부 공간하고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얘기 드릴 수 있으면 이제 시설로 보면 보통 19개 이제 라이드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파괴에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이게 라이드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쇼라는 부분을 잠깐 얘기 드리면 그게 이제 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체험 공간이기 때문에 타는 것만이 실제로 체험 공간은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티어터라든지 아니면 실제 어떤 플레이 테이블 같이 실제 그 아이들이 와서 브릭을까지 만들고 노는 시설들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전체 팍에서 그 관리동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팍 내부에서는 이제 리테일 공간 이런 부분이나 레스토랑만 제외한다라면 모두 다 이제 체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중에 이제 고용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소위 풀타임 정규직이라고 하는 직원들은 150에서 한 200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성수기와 비성수기 이렇게 나눴을 때 다양한 형태의 그 고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파타임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캐주얼이라는 어떤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용하는 형태는 다양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질문 중에 저희가 받는 게 고용이 어떻게 1800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1800이라는 그 기준은 멀린이 생각할 때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고용과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 고용과 그 다음에 저희 레골랜드 공원 안에는 또 다양한 외부 업체들이 와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게임 놀이가 레고와 관계없는 게임들이 또 공원 그 레골랜드 다른 레골랜드 공원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고용이 한 60에서 7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라는 쪽에 고용이 또 한 50에서 70 정도의 고용이 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또 직접 고용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요. 또 간접 고용은 저희한테 서비스하기 위한 또 외부 업체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식자재나 기타 어떤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을 현지에서 조달하게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산업이 또 발전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는 저희 고용만 얘기하지만 아마 춘천시와 강원도는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아마 숫자가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한 게 저희 나고야하고 조호바루에 있는 저희 공원의 어떤 그 관광객 수인데요. 저희는 멀리는 그런 어떤 뭐 1년에 몇백만 명이 온다 뭐 적게 온다 그런 표현을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그 소위 이제 공개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충분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바라볼 때는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저희가 한 4,000대 기준으로는 대략 한 언론 쪽에서도 얘기하고 저희 그 용역을 맡은 그 타당성 조사할 때 용역 맡은 기업들이 얘기할 때 대략 한 150만에서 한 200만 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이렇게 세우고요. 아마 마지막 질문은
겨울에 저희가 이제 여기가 추운데 그럼 과연 저희가 365일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을 텐데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365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특히 이제 레고랜드가 그 윈저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동네가 춥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그쪽 계획에 따라 이렇게 겨울에 쉬는 일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테마파크가 제일 큰 데가 에버랜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버랜드는 360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설을 다 오픈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과연 7개 클러스터 중에 소위 물을 중심으로 하는 게 그 파이러츠라는 그 해적 존인데요. 그 클러스터인데 아마 그 클러스터 하나는 쉴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현재 계획으로서는 365일로 일단 한번 개장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만 좀 보충 질문을 드리면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테마파크 시설을 우리 레고랜드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도중에 보면 그 레고랜드 측에서는 추계나 우리가 추정한 건 없고 기관이랄지 다른 데에서 용역에 발주하는 것에 의한다고 한다면 150만에서 200만 원으로 추계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레고랜드 측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춘천에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올지 이용객이 올지에 대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제가 말씀드릴 게 그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지역을 저희가 선정할 때 내부적인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는 홍콩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과연 이 춘천 중도라는 곳이 강원도가 저희한테 제안했는데 과연 이곳이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소비의 그 어떤 고객 방문객 수와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익률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나온 숫자도 거기서 크게 틀리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어떤 그 뭐랄까 숫자라고 한 개념이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그 어떤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저희 내부의 숫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없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해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멀리는 어떤 그 기업으로서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한 내부적인 어떤 그런 타당성 조사를 통한 숫자로 저희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걸 공개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 그런 건 공개하지 않고요. 아마 저희가 한 1년 동안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어떤 고객이 오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다양한 어떤 통계들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객관화하면 그것이 이제 대충 대략적으로 저희 방문객 수라고 또 그때 가서 산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고랜드를 운영한다든지 하게 되게 되면은 이익이 창출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사회에 환원한 특히 우리 춘천에 그 공익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이익을 갖다가 배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협약에 의해서 어떤 그런 지원금에 따른 어떤 배분, 그 다음에 또 이익에 따른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기업 이런 거는 나름대로는 이제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지역 사회에 어떤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할 때 이미 다른 그 8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일단 객관적인 것을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개장과 더불어 그 다음에 개장 후에 이제 저희도 담당 직원들이 이제 들어오면 소위 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테일러링, 여기에 현지화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어떤 지역 사회와 협업하고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멀린이라는 그 다국적 기업의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저희가 세계적으로 디즈니 다음으로 테마파크나 레저 산업에서는 저희가 2위입니다. 세계에서 2위예요. 유럽에서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브랜드로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다양한 어떤 그런 사회 환원적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 브랜드를 사랑하고 또 저희를 또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한국에도 지금 부산 해운대에 저희 멀린사가 소유하고 있는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지금 20년째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지역 사회에 많은 어떤 그런 협업 프로그램 통해서 아직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 외에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현지화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 근화동 주민자치협의회에도 한번 그런 참여의 기회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는 어떤 QR 코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웹사이트라는 저희 회사를 알리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저희 이제 웹사이트가 개설되면 거기서도 더 다양한 어떤 의견을 이제 수렴할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춘천시에서 그러면 이쪽 지역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그럼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춘천시하고 계속 회의했던 거는 좀 더 큰 거시적인 문제들인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교통 문제, 고용 문제, 어떤 현지 식사제 같은 어떤 그런 제국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좀 큰 문제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좀 잡은 다음에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아마 저희가 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근화동은 아니고 옆에 수영동에 있는 주민인데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이 레고랜드 춘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 있는 유니버셜도 한 번씩 다녀오고 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레고랜드가 너무 이제 유아적인 라이드 시설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춘천에 이제 라이드 시설에는 그 4D라던가 아니면 VR을 이용한 라이드 시설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옆에 이제 평일에 같이 싱가포르의 유니버셜하고 말레이시아의 레고랜드를 같이 방문을 했을 때 싱가포르의 유니버셜은 사람이 정말 많아가지고 대기 인원이 1시간 이상 기다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레고랜드는 거의 기다린 적이 없어요. 그냥 라이드 시설을 그냥 프리패스하게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아이들 위주로만 가면 지어놓고 5, 6년 이후에는 혹시라도 관광객이 많이 줄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레고가 이제 단순하게 브릭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결합해서 이제 라이드 시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재미있는 라이드 시설이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또 이제 춘천대교를 통해서만 관광객이 지금 입장을 하게 되는데 교통 대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될 텐데 여기 삼성동 케이블카 타고 내려와서 배를 타고 유람선처럼 입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생각을 안 해보시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타겟 주요 이제 타겟 수요층을 어디로 볼 거냐라는 부분 사실 이제 김 사장님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사실 두바이에서 이제 테마파크를 하나 이제 개발을 하고 왔었어요. 거기는 사실 그 테마파크가 3개가 있었고요. 동시에 개장을 했었고 이제 호텔과 이제 기반시설을 치면 여기 규모의 한 4-5배 정도의 규모였고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거기 이제 레고랜드라는 이제 테마파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테마파크는 레고랜드보다 좀 규모가 더 컸고 거기 이제 미국의 할리우드에 있는 그 무비를 테마로 하는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드림웍스라든지 소니 픽처스라든지 이제 거기에 등장한 이제 무비나 이런 것들 테마로 한 시설이었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인도 무비를 테마로 한 그 말리우드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그 가장 그 3개의 이제 파크이 물론 이제 중동이라는 나라에서 테마파크가 얼마나 되겠어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일단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었고 완성을 했었는데 하고 나서 이제 개장하고서 가장 잘 되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레고랜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레고랜드를 직접 개발하거나 이제 테마파크라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 보는 과정에서 주요 생각했던 부분들이 타겟 수요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사장님이 더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일단 가족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타겟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온다는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르고 굉장히 꾸준하게 이제 수요가 이어진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라이드 시설에서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4D나 아니면 VR을 이용한 시설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좀 더 계획될 수는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레고랜드라는 테마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놀이시설이냐라는 거죠. 에버랜드나 이제 롯데월드가 있지만 레고랜드가 사실 글로벌 테마파크의 처음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레고랜드라고 갖고 있는 테마나 그게 갖고 있는 이민력이 제일 큰 거거든요. 거기서 만든 스토리라든지 레고랜드로 오면서 레고를 경험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수요를 축적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놀이기구의 규모라든지 숫자로 판단하실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마케팅으로서 항상 갖고 있는 고민이 바로 그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연령층으로 넓힐 수 없을까라는 것인데요. 근데 레고랜드의 비전은 어디까지나 2세에서 12세의 아동을 동반한 가족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레고랜드와 다른 어떤 테마파크의 비교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저희 줄이 소위 대기하는 줄이 30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데 가보시면 길어서는 어떨 때는 2시간까지도 아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2세와 12세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고랜드는 하루에 소위가 이제 캐파라고 했을 때 적정 인원수가 저희는 정해져 있고요. 그 이후가 이제 이루어지면 몇 분이 나가야지 몇 분이 들어가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저희보다 한 3-4배가 되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무한정으로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양한 어떤 그런 컨텐츠라고 저희가 얘기한다면 그거는 저희의 경쟁력이죠. 그래서 저희도 MMM이라는 멀린 사내에 이런 창의적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레고랜드가 지금 8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뉴욕이 9번째, 저희가 10번째인데 컨텐츠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호바루에 있는 레고랜드나 나고야에 있는 레고랜드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가 너무 비슷하다고 하면 저희의 매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변화를 줘야 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짓는 이번 호텔은 또 다른 레고랜드보다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호텔이고요. 또 그 호텔이 감싸고 있는 팩토리라는 것도 다른 데보다는 저희가 최초로 또 시설을 도입하는 게 또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 지역이라고 저희가 확보한 구역에는 제2, 제3의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는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네,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안에는 물론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가장 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 외에 테마파크 외에도 우리가 이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선사유적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물관 그거는 중도 문화에 대한 문화재 발굴이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시대상으로는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까지 다 무릎 불표된 문물도 발견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보존하면서에 대한 하나의 지역에 대한 관광지로도 또다시 발걸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춘천에서 추구하는 사막 로프웨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도라든지 도하고 춘천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일단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기점으로 해서 어차피 어린이들이 오게 되면 가족들이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상선 보호구역이나 각종 규제 그런 것이 제조업 중심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지금 춘천 하나의 어린이 산업으로 한번 좀 발전시켜보자. 그래서 작년 1월달에 이제 춘천도 스마트 토이 선림 도시를 지정됐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구름빵도 좀 상당히 그거 됐듯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테마파크를 들렸다가 다양하게 춘천의 가족끼리 머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좀 친환경적으로 머물 수 있는 산업들을 저희는 좀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위해서는 춘천에 갖고 있는 자연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장기적으로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